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20번째 시간이고요. 어제는 유튜브를 보다가 세이노님이 나온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곳에 나오셨는데요. 방송에서 역시 얼굴을 드러내시지는 않고요. 마스크 낀 채로 목소리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니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고 저는 그 방송을 풀로 다 보았습니다. 세이노님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세이노의 가르침 20번째 들어보실까요?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참고로 이 글은 2011년 9월 14일에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에 올렸던 글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심청이는 효녀인가? 라는 토론학습이 예전에 있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초등 꼬맹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로 삽입된 내용인 것 같은데 성인들에게도 쓸모는 있다. 심청은 효녀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은 심청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지만 눈이 떠진 아버지에게 그게 과연 기쁜 일이었겠는가? 오히려 딸을 잃은 슬픔에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 것 아닌가. 효녀라면 평생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했다. 인당수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것부터가 효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등등이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심청 이야기는 워낙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있다. 판소리 심청가를 보면 심청은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빌어먹고 다녔는데 집을 오래 비우면 아버지에게 무슨 사고가 날까 걱정되어 그랬었고 밤마다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 인당수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지 어부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아니다. 인당수에 빠진 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이 그녀를 다시 살려서 연꽃에 태워 지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느 왕이 그녀를 보고 배필로 삼게 되고 왕비가 된 그녀는 인 초청 잔치를 열게 되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신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되며 심지어 눈먼 짐승들도 눈을 뜨게 된다. 모든 판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심청은 늙은 맹인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였다. 젊은 나이에 농사일 하기는 싫고 하루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맹인 아버지 수발을 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웠다.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을 절에 바치며 눈이 떠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떤 땡추중에게서 듣고 나더니 매일 공양미 타령만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났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지만 밥을 빌어먹으러 다니면서 총각들과 노닥거리는 게 더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당수에 사는 용왕이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며 원하는 이상형이 효심이 극진한 젊은 여성이라는 글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심청은 어떻게 하면 인당수에 가서 용왕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중 어부들이 인당수에 바칠 인신 제물로 처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심청은 어부들이 준다는 쌀 300석으로 아버지 계안수술병원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부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지면 용왕을 만날 테고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을 고쳐주려는 효녀로 소문이 나면 용왕도 감동하여 자기에게 프로포즈하여 줄 것으로 믿고 인당수에 자진투신하게 된다. 투신 직전 심청은 소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늘이시여 제 소원은 오직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라고 외치고는 물속에 뛰어든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부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각자 블로그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리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 심청이 투신 직전 벗어놓은 다 떨어진 고무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각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투신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삽시간에 수백만 명이 보게 된다. 그리하여 심청은 바라던 대로 용왕의 아내가 되게 된다. 용왕의 아내가 되어 수중 골프도 배우면서 장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종족 평등 기용 및 소수 어족 배려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원으로 고용한 별주부가 이제는 갖가지 아부를 일삼는가 했더니 뜨끔한 사실을 기띔하는 게 아닌가. 마마, 비록 제가 지난번 투표에서는 용왕님이 마마를 단계적으로 교제를 하시다가 혼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믿었기에 즉시 혼인에는 반대하였사오나 이제는 마마의 선의 덕분에 연봉 2억 원의 판공비도 별도로 받는 지위에 있사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마마의 이미지는 효녀 심청일진데 이제는 수중 골프와 미용 마사지실 출입을 삼가시고 장님 아버지를 찾아 헤매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게 이미지 관리에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심청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왕비 차림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왔느냐. 아버지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굶어 죽었다 하고 비난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별주부가 말을 이었다. 마마, 아버님은 고향에서는 찾지 못하십니다. 제가 육지 동물들의 연락이 좀 닿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마마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중 절반을 이용하여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시면서 전국 맹인 잔치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맹인 잔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뜻밖에도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며 소리치며 달려가 끝까지 효녀 행세를 하였다. 이 이상한 판보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중이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선전, 선동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믿도록 할 수 있다. 큰 거짓말일수록 잘 속일 수 있고 쉽게 넘어간다. 히틀러가 한 말이다. 그리고 그 히틀러의 뒤에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99가지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고 장담했던 괴벨스가 있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유대인들은 가축을 이렇게 잔인하게 도살하는 놈들이다 라고 선전한 나치 제국의 선동에 수많은 독일 대중이 최면에 걸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심청이가 사실은 용왕이랑 결혼하려고 장님 아버지를 버린 나쁜 년이야. 이 문장 한마디에 대중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나쁜 투표 거부 운동 같은 것은 한국판 괴벨스들의 농간에 대중이 노란한 전형적 사례들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선의로 2억을 주었다는 말이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글이 쓰고 싶어졌다. 선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선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자가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동원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사방에 깔려 있음을 알아라.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된다. 때로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을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곤 하였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정말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상대방들이 있었다.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는 자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놀라지 마라. 전부 다 기독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새끼들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내게 골 때리는 일이었다. 인간하고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새끼들이 도대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무슨 수로 지킨다고 그렇게 신실한 척 하는 것인지 내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개 같은 장로의 아들 하나가 작년인가 내게 전화를 했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만나나? 내가 자네 아버지와도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건 몰라서 그러나?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그가 말했다. 사장님, 저 호적 파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다. 그에게 권유한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다. 다른 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책 반드시 읽어라. 위선자들을 골라내는 법을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되는 제목의 책은 글쎄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게는 휴지 수준이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적대감을 갖는 다른 종교의 신자는 결코 아니다. 비록 내가 교회나 성당에는 다니지 않고 절에 갈 기회가 생기면 불상 앞에서 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목사나 신부의 수가 적어도 수백 명은 된다는 사실은 내 종교적 성향이 기독교에 치우쳐 있는 다원주의론자의 가까움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내 글들에서 이미 나타나겠지만 나는 입이나 글로는 아주 듣기 좋은 선한 말만 늘어놓지만 실제 속셈은 딴 곳에 있는 위선에 대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널 선의로 도와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연놈들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며 그 희생은 시간 희생이거나 금전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 희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의가 아니다. 내가 독자들을 바늘로 찌르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출판을 통한 인쇄 수입이나 계산하고 있다면 그 바늘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한 부자 카페에서 조상훈이 하는 투자에 대해 내가 딴지를 건 이유는 이미 밝혔듯이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오해받기 딱 좋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원문은 사기꾼 판별법에서 인용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선한 부자 조슈아로 알려졌던 조상훈에 대하여 내가 썼던 매우 상세한 글들은 양이 꽤 되므로 히노 카페에서 찾기를 바란다. 그 글들은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칭 부자라고 자랑하며 떠드는 연놈들을 그렇게 쉽게 잘 믿을까? 현재까지 나는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 믿을 만한 곳이라고 의견을 말하지만 철회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내세우는 단체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에 더 마음을 두고서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너무나도 자주 실망하였기에 아름다운 재단의 경비 처리 공개에 대해 믿음을 가졌었지만 부경비가 아닌 분배 사업 쪽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거의 쇼크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재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 글은 앞에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올린 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는 메일이 많이 올까봐 걱정하였더니 뜻밖에도 내가 민주당만 공격하는 한나라당 보수 꼴통으로 비난하는 메일들을 여러 통 받았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으나 어떤 독자들은 내 생각을 제발 밝혀달라는 애걸조의 메일까지 보내였기에 간략히 내 생각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쓴다.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와 헉세무민을 위한 선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음모는 결국은 그 진실이 드러나지만 선동은 망각되기 때문이다.
걱정이나 체면당하지 않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면 조중동도 읽어야 하고 한겨레도 읽어야 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일본의 주장 근거와 그 반박에 대한 두꺼운 책이라도 읽어보았느냐? 상대방 논리를 알아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현 정권의 법인세 감세는 찬성하지만 그 감세로 인한 이득이 배타적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감세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지 툴툴거린 적은 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거둔 복지 예산의 집행정책 방향은 내가 복지 현장에서 그 부정적인 면을 보아왔기에 대중과 야합하지 말고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대강 사업은 박정희가 시작한 고속도로처럼 시간이 지나야 판단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일 그것이 토목건설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역사에 아주 치욕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가진 자들의 간접세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고 현 정부의 강요 인사는 좀 어설펐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3, 4년 전 매월 1,200만 원에 육박하였다. 오래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직원을 찾아가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최고 수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병원을 갔다 오면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최근에 진료를 받으셨군요. 조속히 쾌차하기 빕니다. 문자라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게 어려우면 고액 납부자들의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특진비 몇천 원을 절반만 부담토록 하는 제도도 건의하였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국세를 많이 내면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하며 받게 되는 혜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40, 5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금 잘 내면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건강보험 최고 수준 납부자에게는 빈말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들은 바 없다.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일 뿐이라도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차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 혹은 치료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적어도 내 눈에는 과잉 진료를 통해 의료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아무리 부자의 건강보험료가 가난한 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결국 관련 법을 다 뒤진 뒤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월 400만 원대로 확 낮춰버렸다. 내게 방법을 묻지 말라. 세대원 각자가 법인에서의 근로소득과 개인 소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말했던가? 나는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의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생각은 더 잘할 줄 알고 찍어 주었더니 똑같은 놈들이 왜 저렇게 많으냐로 집약된다. 정작 필요한 개혁은 못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려고 그렇게 피땀을 흘렸냔 말이다. 현 정권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가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50보 100보라고 생각된다. 내가 최근에 음주 후유증이 며칠 갈 정도로 술을 같이 많이 마셨던 상대방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민주당 정치인이었으나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치에 대하여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믿을 놈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니 그만들 하자. 나는 정치적으로 회색이다. 망연회를 하지 마라.
참고로 2011년 12월 25일에 세이노 카페에 올렸던 이 글은 원래 동아일보에 기고하려던 글이었으나 동아일보에서 저희도 망연회를 하는데 싣기가 좀 그러네요 라고 해서 빠졌던 글이다. 나는 사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단합대회나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망연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회식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통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 시대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 같이 밥 먹고 노래방에 가거나 술을 먹으러 가는데 주로 높은 분이 춘향 전에 변사또 연애하는 시기다. 회사 공금으로 푸짐하게 먹고 노래 부르고 술독에 빠졌다 나오면 정말 뭐가 달라질까? 생산성이 오를까? 문제는 해결될까? 부가가치가 생길까? 망연회를 통해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 각오를 다진다고? 차라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망연회는 내년에도 잘하자고 의기투합하는 일종의 단합대회라고.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 우리 잘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으쌰 으쌰. 여러 번 외치면 달리기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와 머리로 싸워야 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사기 진작? 지금 베트콩하고 육탄전 하는가? 상식과 법칙은 엿이나 먹으라고 해라 라는 책이 있다. 원래 된 케네디의 노 룰스를 김지룡과 이상건이 우리 실정에 맞게 편역한 책인데 그들과 술 한잔을 하는 자리에서 졸지에 받은 책이다. 그 자리에서 목차를 훑어보았더니 제1장 제목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것은 사기다 였다. 나는 그 제목을 보고 즉시 맞다고 하였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부르짖은 이후부터 수많은 성공 컨설턴트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한때는 Yes, I can이라는 문구가 유행하였고 나의 직원들 몇몇 책상에도 그 글귀가 쓰인 스티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번 시험하여 보자. Yes, I can이라고 100번을 아침마다 외쳐보아라. 아니 1000번을 외쳐보아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마 목소리만 달라질 것이다. 쉰 목소리로.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주인공의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그녀는 자신이 매매 중개를 맡은 집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 청소도 깔끔하게 해놓고 외친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오늘 이 집을 팔 수 있어.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집을 팔지 못하였음에 낙담하여 눈물을 질질 짠다. 일을 하는 데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자신감 충만하게 나아가보라. 총알이 비켜나가는지. 세상살이가 무슨 무협지 줄거리인 줄 아는가? 한때는 많은 회사들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야간 철야 산행 같은 지옥 훈련을 시키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육체적으로 험난한 훈련을 견뎌내야 세상살이가 달라지게 된다면 해병대 출신들이나 UDT 출신들은 전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은가? 신이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하고 으쌰으쌰 하지 말고 망년의 비용을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케이크 하나씩 돌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고 곰곰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라. 스스로 반성문을 쓰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라. 그것이 회사와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망년의식이다. 하나 더 얘기하자. 1월 1일에 멀리 동해안에 신년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거기 왜 가는데? 새해 첫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고? 당신의 각오는 해가 뜨는 광경 앞으로 육체가 이동을 해야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의자에서는, 방 안에서는 각오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지? 아, 또 궁금한 것이 있다. 당신의 각오는 1년 365일 내내 발기부전 상태였다가 꼭 1월 1일에만 발기가 되는 그런 거야? 꼭 1월 1일이야?
당신 인생살이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몰라? 새롭게 각오를 하고 싶다고? 지금이다. Just now. 지금 각오를 새로 하고 지금부터 그 각오를 시작해라.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크리스마스냐? 지금 행동으로 옮겨라.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각오는 각오가 이미 아니다. 그건 그저 단순한 희망이고 계획일 뿐이다. 또 육체가 산속으로 옮겨져야, 또는 바닷가로 옮겨져야 세워지는 각오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라지고 마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을 생각해봐라. 1월 1일 새해맞이 일출을 봤다고? 보러 가느라고 피곤했고 다시 돌아오느라 피곤해서 아마 그 각오라는 건 3일도 안 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사족, 긍정적 사고라든가 육체적 훈련이 정신건강, 육체 건강에는 도움을 주지만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한때 일본 회사들은 아침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머리띠를 두르고 으쌰으쌰 하고 그랬다.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한다. 오히려 인간관계 교육 같은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 훈련 같은 것도 건설사 현장 직원들에게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 나는 12월 24일에는 꽤 오랫동안 케이크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케이크 들고 빨리 집에 가라는 뜻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웬즐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줄리 노러밋은 The Positive Power of Negative Thinking이라는 얇은 책이 있다. 노런 교수의 주장은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반대로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요약하면 이렇다. 긴장 풀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가식적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려는 노력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또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분위기가 삭막하다고 불평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장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아니 직장에 일하러 오지 사랑과 이해와 우정을 찾아오는가? 회사가 무슨 교회나 사찰인 줄 아는가? 회사에서 사랑과 우정을 찾다가도 정작 개인적인 고민이 생기면 옆 동료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상의한다. 명절날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윗사람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것도 문제다. 과연 뭐가 달라지는가? 아버지같이 따뜻하고 자상한 상사? 지금이 무슨 유비처럼 덕만 충만하면 리더가 필요한 삼국지 시대인가? 양로원 할아버지를 차라리 상사로 모셔라.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책 시크릿에서 내가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책을 읽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내게 메일을 보내다오. 그 책은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지 부자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책이다.